캄보디아가 사원과 툭툭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의 비밀과 놀라운 풍습이 가득한 땅에서는 소녀들이 자신만의 사랑의 오두막을 갖고 분홍색 커튼은 남편을 찾고 있다는 신호이며 어떤 여성들은 너무 아름답다는 이유로 몰래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캄보디아의 기이하고 매혹적인 18가지 사실을 만나보세요.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다리. 캄보디아는 공식 명칭으로 캄보디아 왕국이라 불리며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잇는 문화적 다리로 여겨집니다. 면적은 약 808,335 제곱킬로미터, 65,898 제곱마일로 미국 워싱턴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소박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건축물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사원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캄보디아 국기에도 등장할 만큼 깊은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인구는 약 1,700만 명으로 대부분이 크메르족이지만 중국계, 참족, 베트남계, 그 외 소수민족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약 우미슈 소덱산대 80대국계인 열대 몬순 기후를 띠며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가 이어집니다. 이 비는 논을 기름지고 캄보디아가 지역 내 대표적인 쌀 수출국이 되는 데 기여합니다. 공식 언어는 크메르어지만 관광지나 상업지역에서는 영어 사용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관광은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앙코르와트의 경이로움 뿐 아니라 따뜻한 환대, 생생한 문화유산, 숨막히는 자연 경관 덕분에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산피어, 캄보디아식 인사법. 캄보디아에서는 서구처럼 악수나 포옹, 손 흔들기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양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약간 고개를 숙이는 전통적인 인사법인 산피어 산페를 사용합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산피어는 깊은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의 높이와 고개 숙임의 깊이는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친구나 일반인에게는 가슴 높이에서, 연장자나 존경받는 이에게는 턱이나 이마 높이에서, 승려나 왕족에게는 머리 위로 손을 올립니다. 이 제스처는 단순한 인사뿐 아니라 감사, 사과, 축복, 기도에도 사용됩니다. 산피어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손을 모으는 동작은 나는 당신보다 위가 아닙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산피어로 인사한다면 단순한 안녕이 아닌 깊은 존중과 호의의 표현이라 여겨야 합니다. 창문에 걸린 분홍 커튼, 캄보디아의 사랑스러운 전통. 캄보디아 농촌에서는 데이팅 앱이나 SNS 대신 오래된 전통이 여전히 사랑을 이어줍니다. 딸이 결혼 정년기이고 미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족들은 집 밖에 연한 분홍색 커튼을 걸어둡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분홍 커튼 하나면 마을 전체가 그 의미를 압니다. 이 전통 덕분에 진지한 청년들은 예의 바르게 배우자를 찾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들은 햇살에 그을린 피부, 온화한 태도,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주목받습니다. 수도 프놈펜에서는 관광업, 환대업,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세련된 소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매년 3,100건의 국제 결혼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며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 남성과의 결혼이 많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강단 있는 배우자를 찾고 있다면 분홍 커튼이 사랑의 조용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혹시 흰 커튼이 걸려 있다면요?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 물어보는 재미가 있겠죠. 캄보디아의 전통 결혼식. 캄보디아 결혼식은 상징과 우아함, 전통으로 가득합니다. 의식이 길수록 부부의 미래를 향한 존경과 축복을 나타냅니다. 가장 신성한 의식 중 하나는 상징적 머리카락 자르기입니다. 신랑 신부는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제단 앞에 앉고 살아있는 천사로 분장한 가족들이 가위로 머리를 살짝 건드리며
과거를 정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신부는 전통 홀레복을 3벌에서 총소벌까지 갈아입는데 각각 색과 헤어스타일, 장신구가 다릅니다. 이는 마치 앙코르와트 벽에 새겨진 천상의 무의 앞사라를 현실에서 보는 듯한 장관입니다. 또 하나의 주요 의식은 장로들이 신랑 신부의 손목에 붉은 실을 매는 것으로 각각의 실은 축복이나 소망 혹은 바람 피우면 이 실이 가르쳐 줄 거야 같은 유쾌한 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정 무렵 부부는 서로를 깨우는 흉내를 내고 의식용 등불을 밝히며 행운의 영혼을 집안으로 초대하는 마지막 의식을 진행합니다. 현대 커플 중 일부는 너무 피곤해 다 수행하지 못하지만 그 문화적 의미만큼은 여전히 소중히 여깁니다. 캄보디아의 결혼식은 단지 결합이 아니라 유산과 가족, 전통을 기념하는 특별한 축제입니다. 돈을 거부한 마을. 캄보디아의 외딴 지역 중 일부는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필요조차 없습니다. 현금도 디지털 지갑도 아닌 오래된 물물교환 방식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한 바구니가 식용유 한 병이 되고 쌀 한 자루로 또 수도펌프 수리 비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정부 감시도 앱도 영수증도 없이 완벽히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인보이스도 QR코드도 없습니다. 오직 신뢰, 구두 계약,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는 공감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삶의 가치를 빨리 배웁니다. 필요에 따른 가치평가법, 감사표현법, 이익 중심이 아닌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수입이 거의 없는 가정도 식량, 약, 생활용품을 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어 경제로부터 소외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계좌, 체크카드, 온라인 결제에 집착할 때 캄보디아는 조용히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일깨워줍니다. 더 느리지만 더 연결되어 있고 어쩌면 더 인간다운 방식으로요. 메콩강변의 노인 줌바. 해질 무렵 프놈펜의 메콩강변을 거닐다 보면 캄보디아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공원에서 줌바와 에어로빅을 즐기며 야외 피트니스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고급 헬스장도 개인 트레이너도 비싼 운동기구도 없습니다. 단지 신나는 음악, 활기찬 동작, 그리고 청춘을 되찾은 듯한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60, 80대이며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사회적 연결, 정신 건강, 긍정적 삶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들은 활력을, 공동체를, 기쁨을 되찾는 중입니다. 근처 상인들도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관광객은 감탄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현지인에게는 일상의 일부이자 소중한 일과입니다. 노인이 종종 소외되거나 짐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캄보디아는 아름다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곳의 어르신들은 활기차고 즐겁고 도시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가족 우물에 물고기가 사는 마을. 캄보디아 캄퐁톰주에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의 뒷마당 우물에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양식된 것이 아니라 인근 강과 시냇물과 연결된 지하 수로 덕분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 물고기들을 잡거나 먹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물고기들을 행운의 수호자로 여기며 번영과 보호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우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농사가 잘 되고 가족에게 평화로운 한 해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 물고기들과 함께 자라며 마치 반려동물처럼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어른들은 우물을 깨끗이 관리하며 이를 집안의 영적인 중심으로 여깁니다. 어떤 마을 의식에서는 물고기들이 인간과 영적 세계를 잇는 메신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물이 단지 물의 근원이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우물이 신성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뿐 아니라 믿음, 전통, 그리고 조용한 기적을 길러내는 공간입니다. 앞사라 춤, 신성한 문화적 보물.
앞사라 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캄보디아 문화 정체성을 가장 신성하고 정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춤입니다. 힌두 신화의 천상 여신들에서 영감을 받은 이 춤은 앙코르와트의 섬세한 석조 조각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 보면 동작이 느리고 섬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우아함 뒤에는 놀라운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무용수는 1500개 이상의 손 동작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손가락의 곡선, 눈의 기울임, 미묘한 미소 하나까지도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사랑과 자연, 우주의 신성한 리듬을 이야기합니다. 앞사라 무용수는 화려한 비단 의상, 반짝이는 금빛 허리띠, 고대 여신의 왕관을 연상시키는 정교한 머리 장식을 착용합니다. 훈련은 보통 6살이나 7살 무렵에 시작되며 수년간의 고된 수련이 필요합니다. 무용 마스터는 소녀의 손, 무릎, 표정 같은 섬세한 특징을 관찰하며 유망한 제자를 선택합니다. 이 춤이 고된 훈련을 필요로 함에도 무용수들은 항상 평온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앞사라 춤을 보지 못한다면 크메르 문화의 영혼 한 조각을 놓친 셈입니다. 프놈펜의 삶, 특별한 수도. 캄보디아의 활기찬 수도 프놈펜은 역사와 현대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도시 전체가 생동감으로 가득 찹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울리고 거리의 상인들이 쌀죽, 코코넛 케이크, 아이스 크메르 커피를 외치며 아침을 알립니다. 우아한 프랑스 식민 건축물이 반짝이는 유리타워 옆에 서 있고 툭툭이 스쿠터와 SUV 속을 교묘히 빠져나갑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도시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도시의 진짜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야시장으로 향해 보세요. 몇 달러만 있으면 바나나 잎에 쌓인 소고기 구이를 맛보고 수공예품을 둘러보고 현지 장인들과 미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현지인들은 똠네삽 강가에 모여 배드민턴을 치고 줌바를 추며 길거리 간식을 즐깁니다. 관광객에는 메콩강 위로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 이클립스나 소라 같은 루프탑바가 인상적입니다. 프놈펜에 왔다면 반드시 들러야 할 장소로는 왕궁과 프놈 사원이 있습니다. 이 도심 유일의 언덕 사원은 묵상의 장소로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정말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툭툭 기사부터 시장 요리사까지 그들의 인사는 모든 언어의 장벽을 미소 하나로 허물어 줍니다. 캄보디아인의 머리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캄보디아에는 외국인에게 종종 놀라움을 주는 작지만 중요한 문화 규범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지 마세요. 서양에서는 특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자연스럽고 애정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머리가 몸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영혼, 자존심, 영적 에너지가 머리에 깃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난으로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때로는 큰 소리보다도 더 심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캄보디아인들은 조용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존중을 표현합니다.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거나 손바닥을 모아 산피어 제스처를 취하고 개인 공간을 존중합니다. 전통의식에서는 마을 전체가 함께 머리를 숙이며 마치 조상들과 직접 소통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몸짓은 복종이 아니라 겸손과 연대, 경애의 표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고 싶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머리보다 마음에 손을 내미세요. 이 단순한 인식이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신으로 새겨진 여성의 아름다움, 신성한 잉크의 비밀 언어. 도시의 불빛과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캄보디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소녀들을 왕관이나 의식이 아닌 신성한 문신으로 기립니다. 이 문신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인정을 상징하는 의식이며 은밀히 전해지는 우아함, 겸손, 덕성의 표시입니다. 소녀들이 어릴 때부터 연장자 여성들이 조용히 그녀들을 관찰합니다. 겉모습 너머로 그녀의 말투,
가족을 돕는 모습, 타인을 향한 친절함을 살펴봅니다. 내면의 강인함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소녀라면 마을의 원로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이 조용히 오르내립니다. 이 결정은 신중하며 공동체적이고 깊이 있는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선정된 소녀는 끄르크메르라 불리는 영적 문신 마스터를 찾아갑니다. 이들은 고대 크메르 문자와 만틀의 정통한 존재입니다. 의식은 해 뜨기 전 시작되며 기도와 향이 피워지고 수호령이 소환됩니다. 문신 디자인은 유행에 따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녀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고춘 순수를, 숨겨진 만트라는 지혜를, 섬세한 선은 신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문신은 귀 뒤, 목덜미, 손목 안쪽 등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새겨집니다. 이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신을 가진 이들에게 그것은 침묵 속의 유산이며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미인대회 수상자가 아닌 공동체의 영혼을 상징하는 존재로 기록됩니다. 외부인에게는 전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아는 이들에게는 살아 숨쉬는 유산이며 살갗에 새겨진 정신의 지도입니다. 물 위에 세워진 고상 가옥, 호흡하는 호수와의 공존. 지구의 리듬에 따라 톤레삽 호수가 부풀었다가 줄어드는 캄보디아의 물의 심장부에는 콤퐁플럭이라는 독특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상 가옥들이 호수 바닥에서 6m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물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 속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우기에는 호수가 숲과 거리를 잠기게 하며 마을 전체가 평온한 수상 세계로 변하고, 건기에는 물이 빠지면서 이전에 배가 떠다니던 곳이 흙길로 드러납니다. 콤퐁플럭의 삶은 계절과 함께 흐릅니다. 주민들은 자전거 대신 배를 타고 다니며 아이들은 글을 읽고 쓰기 전에 수영하고 노 젓는 법을 배웁니다. 나무로 만든 카누는 교실이자 사원이자 시장이 됩니다. 심지어 스님들도 배를 타고 집집마다 다니며 축복을 전합니다. 학교부터 경찰서까지 모든 건물은 고상 위에 있거나 물에 뜨는 구조로 호수의 호흡에 맞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고 경외하는 철학입니다. 고대의 강령과 달, 별의 움직임에 따라 조업이 이루어지며 호수의 영혼을 기리는 의식이 열립니다. 콤퐁플럭에서 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길이며 생계의 근원이자 마을의 영혼입니다. 이곳에 산다는 것은 자연의 맥박에 따라 유영하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결혼 전통을 가진 크룽족, 두려움 없는 사랑. 캄보디아 북동부 라타나키리 주의 안개 낀 고지대에는 현대 데이팅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크룽족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일시적인 로맨스와 엄격한 사회 규범을 따르며 급하게 사랑을 소비할 때 크룽족은 선택, 신뢰, 감성지능에 바탕을 둔 연애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크룽족 소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가족은 집 근처에 사랑의 오두막을 지어줍니다. 소박하지만 그녀만의 공간에서 소녀는 남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금기가 아닌 조용한 대화와 존중받는 만남으로 젊은 여성이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는 상대를 찾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압박이 아닌 명확함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강요되거나 중매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녀는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여러 구원자를 만나보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상대를 알아갑니다. 그녀의 선택은 존중되며 최종적입니다. 인연이 맺어지면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진정성으로 가득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큰 지참금도 연출된 의식도 없이 공동체 앞에 선 두 사람은 진심으로 맺어집니다. 크롱 전통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 결과입니다. 이혼은 거의 없습니다. 관계는 기대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궁합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앱도 인스타그램 필터도 없는 캄보디아의 이 외딴 지역에서 사람들은 느린 사랑이라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인내심, 자율성,
진정한 이해의 시간을 통해 최고의 결합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상품처럼 소비되고 서두르는 시대에 크롱족은 조용히 감정의 지혜를 지닌 등불처럼 존재합니다. 때로는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일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베스파를 타고 떠나는 도시 먹방 투어. 캄보디아에는 그들의 요리를 색다르게 즐기는 맛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베스파를 타고 떠나는 음식 투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도심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문화체험 여행입니다. 프놈펜의 활기찬 거리를 달리며 가이드는 골목 속 숨겨진 식당과 거리 노점까지 안내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음식의 유래를 듣고 전통 재료의 의미를 배우며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도 직접 보게 됩니다. 이 투어에서 만날 대표 음식으로는 바나나 잎에 싸서 찐 생선 요리 아목, 새우와 돼지고기, 허브로 속을 채운 바삭한 팬케이크 반차오, 강렬한 냄새의 발효 생선 페이스트 프라혹 등이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맛입니다. 또 태국보다 부드럽지만 기억에 남는 풍미의 크메르, 레드커리도 있습니다. 베스파는 좁은 골목길을 쉽게 누비고 시장에 잠시 멈추어 생생한 길거리 풍경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캄보디아를 진짜 현지인처럼 맛보고 싶다면 이 투어는 완벽한 한입 크기의 모험입니다. 세계의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 중 하나, 앙코르의 신비. 캄보디아는 고대의 건축과 영적 헌신이 결합된 걸작, 앙코르와트의 본고장입니다. 12세기 초 수리아바르만 2세 왕에 의해 건설된 이 사원 복합체는 원래 힌두교의 비슈누 신에게 바쳐졌으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힌두 사원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크메르 제국의 신앙 변화에 따라 불교 사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50헥타르, 약 400이케어가 넘는 넓이를 자랑하는 앙코르와트는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자야바르만 7세 왕이 세운 고대 수도 앙코르 톰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이온 사원이 있으며 이 사원의 탑마다 왕 자신이거나 자비의 보살 아발로키테슈바라를 상징하는 듯한 200개 이상의 평영원한 석조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들은 사방을 향해 있으며 바이온의 신비롭고 전지적인 느낌을 부여합니다. 더욱 초현실적인 곳은 타프롬 사원입니다. 이곳은 자연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비단목의 거대한 뿌리가 벽과 문을 집어삼키듯 감싸고 있으며 마치 정글이 돌을 되찾는 듯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곳은 툼 레이더 영화로 대중문화에도 등장하며 사진가들과 모험가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앙코르 유적의 상당 부분은 발굴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땅 아래에는 지하터널, 묻힌 성소, 고대의 수로 시스템이 숨겨져 있으며 캄보디아 땅 속에는 잊혀진 왕국의 속삭임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가장 유명한 전통 축제, 시간이 멈추고 전통이 지배하는 순간. 캄보디아의 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세대를 잇는 기억, 영성, 기쁨의 신성한 생명줄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축제는 매년 4월 중순에 열리는 크메르 설날, 쫄츠 남뜨메입니다. 건기 종료와 전통 태양력 새해를 기념하는 3일간의 국가 축제로 가정에서는 집을 정돈하고 화려한 제단을 세우며 사원을 방문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를 놀이터로 만드는 것은 바로 물싸움입니다. 현지인과 관광객이 함께 물총을 들고 놀며 정화와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열리는 푸춘버는 엄숙한 분위기를 띱니다. 조상의 날로 불리며 돌아가신 영혼이 먹을 것을 찾고 용서를 구하러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15일 동안 가족들은 해 뜨기 전 사원에서 박공, 과일, 향을 바치며 고요한 새벽을 맞이합니다. 조상을 무시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들려주는 시기입니다. 11월이 되면 희망이 돌아옵니다. 희귀한 톤레삽 강이 역류 현상을 기념하는 물의 축제 보놈뚝이 열립니다.
프놈펜에서는 메콩강 위로 화려한 보트 레이스가 펼쳐지며 불꽃놀이와 음악이 밤하늘을 밝힙니다. 수천 명의 응원을 받으며 용선이 강을 가르고 수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물이 바쳐집니다. 이처럼 장엄하든 활기차든 각 축제는 캄보디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가장 찬란한 색으로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캄보디아의 생활비, 문화적 여유가 있는 알뜰한 삶. 캄보디아의 삶은 저렴한 비용과 편안함, 이국적인 매력이 결합된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 은퇴자들에게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도 프놈펜에서는 가구가 완비된 원룸 아파트를 시내 중심에서 월 300여 공객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엠립, 바탐방 같은 소도 신화 외곽에서는 월 타오 페오고음라이 오고음리 수준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빠른 인터넷 등 월 평균 공과금은 5m/7525 정도입니다. 음식 애호가를 위한 현지 시장에는 신선한 열대과일, 채소, 고기가 저렴하게 제공되며 식당 한 끼는 3,0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장보기 예산은 현지 식재료 위주로 쇼핑 시 월 1,150 정도이며 수입품 위주일 경우 더 올라갑니다. 교통비 역시 저렴해 툭툭 단거리 이용 시 1,000달러에서 오토바이 월 렌트는 기본 정비 포함 6.5 수준입니다. 의료비도 저렴하며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클리닉을 이용합니다. 현대적인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길거리 음식, 고대 사원이 어우러진 캄보디아는 재정적 부담 없이도 편안하고 연결된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수도외 지역에선 월 6개의 8회법, 프놈펜 도심에선 1,200의 예산으로 혼자 살아도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우며 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한 꿈 같은 삶이 가능합니다. 프레아비히어에 속삭이는 나무, 숲이 말을 걸어올 때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근처 당그렉 산맥 꼭대기에는 구세기에 세워진 프레아비히어 사원이 절벽 위에 드라마틱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시바신에게 헌정된 이 사원은 앙코르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현지인들은 더 깊은 영적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속삭이는 나무라는 신비한 현상 때문입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특히 밤에 특정한 바람이 불면 사원을 둘러싼 나무들이 리듬감 있는 바스락거림을 내며 마치 기도나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것이 신의 메시지이자 이곳에서 기도했던 고대 크메르 조상들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현상은 새벽 직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숲의 초자연적인 정적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과거 이곳에서 명상했던 승려들 중 일부는 이 나무 소리를 들으며 삶, 전쟁, 운명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 믿음은 깊이 뿌리내려 있어 심지어 회의적인 과학자들조차 이 지역의 음향 환경이 특별히 기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바람과 식생, 암석 벽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지만 현지인들은 여전히 그 신성한 기원을 믿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풍경뿐 아니라 속삭이는 나무 아래 작은 재물을 남기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쌀꾸러미, 연꽃, 향, 기도문이 적힌 종이 등을 놓고 갑니다. 애니미즘 신앙이 불교와 함께 공존하는 캄보디아에서 이 나무들은 기억, 신비, 의미의 수호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캄보디아에 관한 믿을 수 없고 진짜이며 예상 밖의 18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